약사 연수교육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자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역 및 국민의 건강과 약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먼저 타계하신 선배 약사님을 드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약사윤리 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을 맡아주신 최용락 윤리이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윤리 규명. 하나, 약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 정신에 추철하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하나, 약사는 국민 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 약사는 약학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우수한 의약 등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하나, 약사는 약업의 주관자로서 항상 우수한 의약 등을 준비하여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하나, 약사는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로. 감사합니다. 윤리이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약사의 수장, 운동하고 실천하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먼 길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 약사회 분회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약사회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시는 분회장님들이 올라오실 때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기 전주시 약사회 회장님, 강종대 군산시 약사회 회장님, 김현수 익산시 약사회 회장님, 강영복 정읍시 약사회 회장님,
임진일 남원시 약사회 회장님, 박한철 김대식 약사회 회장님, 김행아 완주군 약사회 회장님, 진상영 우주군 약사회 회장님, 서혜영 진양군 약사회 회장님, 박현열 장수군 약사회 회장님, 박병철 임시군 약사회 회장님, 민성홍 순창국 약사회 회장님, 김인재 구창훈 약사회 회장님, 김재성 부안군 약사회 회장님, 부회장님께서는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부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따뜻한 약사, 함께 가는 약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신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 전용근 회장님으로부터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예비인 여러분, 특별히 대한약사회 권영회장님,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개가 좀 됐지만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장로님 소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강석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정환 총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 판회업 및 연수교육에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제약회사 관계자 여러분과 강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주신 전북약사회 상임이사님들과 연수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수교육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노고를 위해 큰 박수를 우리 회원 여러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교육은 약사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약사의 세계를 함께 고민하는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전북 약사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장했습니다. 몽골에서 진행한 해외 의료 봉사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여주는 약사의 혁신은 우리 직능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약사의 직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약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직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릴레이 시위와 정책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사회 돌봄석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균면 처방과 돌봄통합 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지역 보건의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계 질서를 흔드는 기형적인 약국과 불법 도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며 건강한 약국 환경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약사의 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약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약사의 회원 여러분, 약사의 미래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며 약사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연수교육과 판교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고 동료 약사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약국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전영근 전국특별치료 약사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만 약사의 수장,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한약사의 권영희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한약사회장 권영희입니다. 전국 특별자치도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연수교육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양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약사 전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열정에 진심 어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고의 컨텐츠로 2026년 전북 약사 연수교육을 준비해 주셨을 우리 전영근 회장님과 전북 약사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임상약학 중심의 전문 세미나를 비롯해서 질환별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활용 교육, 그리고 약사의 미래 역할을 조망하는 특별한 프로그램까지 세계적이고 다양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보건의료 환경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화두가 AI입니다.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AI를 활용한 가제약물 관리와
통합 돌봄, 그리고 전문 약사 제도를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팜 3000을 팜 플러스 20으로 적극 변환해 주시면 팜 플러스 20을 통해서 효과적인 환자 관리와 통합 약물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팜 플러스 20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이 후회하시도록 만들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확산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회원님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창고용 약국이 정말 판매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저질 판매 방식을 발붙일 수 없도록 약사 직능을 더욱 전문화하고 제도로서 막아내겠습니다. 창고용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7개의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 복지부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 공공성과 약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창고용 약국이 정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약포지, 투약병, 품절 사태가 옥전에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 3개월간의 원료를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지금 장관회의 또 국무총리 대책회의에 나가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졸음운전 관련해서 또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북약사회가 스탬프를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잘 공약지도가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은 의약품과 우리 약사와 약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약국에서 정말 전문성 있는 공약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이것이 법을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무직 공무원 면허수당을 10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 공적 전자처방전과 플랫폼, 이것이 비대면 진료 의료법을 통과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공적 전자처방전과 플랫폼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료법 체계에서의 약사의 역할 확립 등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있고 의약품 정책연구소에서 성분명으로 처방했을 때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1년에 9조 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 역시 전국 임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면서 205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끝장 투쟁이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필수 보건의료인 약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더 나은 양육 서비스를 위해 휴일에도 이렇게 노력하시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약사님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제 인사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쉽습니다. 우리는 약사는 하나는 힘. 이 오늘의 이 구호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자랑스러운 약사로서 야구 현장에서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 큰 거 아시죠? 네, 제가 한 소절씩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사! 약사는 하나! 하나는 힘!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마다하지 않고 전라북도 약사회 학회 연수를 접종해 주신 연영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학회여 약사 연수교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으로 가꾼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하고 눈물도 잘 안 나고 눈이 막 뻑뻑하고 약들이 다 보면은 대체로 에이즈 치료제들이 제일 심한 편이고 이렇게 혈당을 올리거나 지지를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성이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제 이화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기전에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천공이라든가 천공에 의해서 결국 출혈해서 PGE2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기능이 그러한 유해작용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뇌혈관 쪽에 보시면 여기도 폭스1과 폭스2가 다 작용을 합니다. 때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리고 폭스파는 응집이 되지 않는 서로 진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유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출을 그 다음에 만약에 취급자가 없으면 약사가 서명해야 됩니다. 회기 방법 저희가 바쁘잖아요. 이 바쁜 와중에 이 환자분을 이거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사람들이 대체로 벤타3가 자극이 잘 혈압이 올라간다. 벤타2를 자극을 하면 천식기가 온다는 점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보면 항콜린제를 쓰면은 이렇게 감각이 이완되고 우리가 그리고 암노디핀 먹고 이제 다리가 붓는 그런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이제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는 혈관 안에 있는 분리들을 빼는 거고 연쇄 처방에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항콜린성 효능이 굉장히 커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혈압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세척을 해서 약이 나올 수 있는데 을 중량시키면 사실 비비비를 통과합니다. 잘 나왔잖아요. 과거에 한 면접 들어오는 당연히 또 다른 내가 항콜린성 약 국민의 40%가 노인이 된다는 건데 이 노인들이 생각보다 ICT나 이런 거를 많이 관리를 잘하면 누구나 100세가 되는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체내 사망 연령이 돌봐주자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보호자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죠. 뭐 전화 이런 것들 다 미디어예요. 그러니 뭐가 하나 올라오면 댓글 달리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그런 원료를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간건도 공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세포와 관련된 기능과 성장 활동에 필요하다는 기능성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부 건강 쪽으로 비타민 A 성분들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이라는 것이고 비타민 E는 항산화제잖아요. 실제 이 K2는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비타민을 먹는 역사는 사실 이 중에 가장 쓰는 그런 근거들이 나오게 되고 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칼슘은 약국에 오시는 여러 분들, 뭐 피부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다가 모든 사람이 근로계약서에다가 뭐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열쇠를 받으면 캡처해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직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많은 게 35%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350 이 정도 공제가 된다. 이제는 실제로 근무했을 때 깎아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냐면
60시간 이상 2009년 34.9%의 시청, 수재하는 등 온라인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적 착취를 하는 온라인 대한민국 성범죄 선악에서 만약 성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A라는 이제 관련성이 직무 관련성이 약사 공론을 통하던 이 메모증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처음부터 나눠서 해드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모든 게 서로 나눠질 거예요. 일부에서는 왜 여성에게 메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복되고 만성화될까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여기 생기게 되면 균이 무한 증식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은 좋아졌는데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은 자율신경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전신적인 증상이 일어날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경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 이게 뭘까요? 이건 혈압입니다. 그래서 이 혈압 그 다음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뛰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스트레스의 생리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고 400배 정도 높습니다. 엄청나게 당도수가 높고요. 파마산 치즈도 만유에다 보관했죠. 냉장에다 그냥 상온에다 보관하면 다. 그래서 엄마가 얻느냐 ECM에 많이 붙습니다. 엑스트라셀룰러.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안에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없앨 때 이게 당독수를 없애면 심혈관 쪽에 가면 고혈압, 협심증 이런 거, 저혈관 근육 소실이고 운동 능력이 저희가 이거는 가천대 약대하고 실험한 건데요. 주로 이 단백질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해입니다. 안전 문제입니다. 약사의 세 번째로는 연대 의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들과 정부적 방지하기 위함인데 15시자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대 네 번째는 전현기 의원안에 강요를 하지 마라라는 법안이고 금지 대상 확대 법입니다. 13가지를 커버하는 PCB를 PCB14 그 중에 15가지를 커버하면 PCB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시작하는 게 표준 일정이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각보면 말고도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기초 접종의 횟수도 달라지고 그리고 만성 간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만성 폐질환을 보시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복용하는 천식 환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상태로 이제 만성 질환의 큰 틀 안은 질환 상태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없는 상황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상태의 경우를 저희들이 기능적 오비증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아 청소년은 어떤 가상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나이대를 먼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PCB20 이직하냐? 야채 과일을만 먹으면 독소가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을 먹더라도 내 몸에 흡수되게 먹자가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미국의 암학회에서 하루에 야채 과일을 6번에서 9번을 먹으면 암이 예방이 된대요. 교통비라도 챙겨주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준비를 해줬는데 과일 지금 기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암 환자들한테 좋다면서 쌤 사실이에요? 네, 실제 제가 암 환자를 보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ICS라는 흡입 스테로이드 비가역적이며 점차 진행되는 기도 제한을 보이 이 기관지의 기도를 넓혀주는 게 일어나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성인까지 유지가 되죠. 이런 ICS 같은 흡입 스테로이드가 차이를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를 때는요. 우리 경구약이 어떻습니까? 약간 꿀꺽, 응시처럼 한 끼
보면 약효가 발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흡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흡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구 안에 약물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증상을 좋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현재 증상을 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사용을 해요. 흡입해서 폐에 발라주는 거잖아요. 폐에 거기 최고지. 부작용이 좀 많지 않나? 스테로이드. 인대를 하고 거기에 약품을 넣은 뒤 우리 동네산만 써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은 반대로 약 어때 소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도지를 담당 약사법도 그 법사위의 통일 증상으로 되면 기록이 있어야 초진, 재진을 막론하고 비대면 치료에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아양 원하면 무료 의약품. 그래서 아예 처방 제한이 걸리고 다만 힘이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겠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책임 권한이 있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책임 소재가 명확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 단체의 역할입니다. 각 중앙회가 비급여 진료 저희가 걱정하는 게 비급여는 인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 가입자 수가 1.95 이상이면 더 강하게 인증. 이게 홈페이지가 게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알림톡도 갈 거고, 그리고 우리 약사님들한테 바로 뒷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전을 말씀드리고 부작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 하나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목표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점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약사님들께서도 자기가 공부한 게 있다. 지금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쩌면 다 이게 인정이 뒤에 나오면 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별 시간이 아니었어요, 약사님들. 네, 저희가 때문에 우리 약사님들 꼭 전문 약기로 결정을 인정하기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십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약사회장 전용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연수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교육의 주제는 변화의 미래, 약사 전문성 수호로 정했습니다. 연수교육을 통해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시고 동료 약사님들과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북 약사회는 올해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돌봄 통합 사업을 통해 주민을 살피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약사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대응 등 약사 사회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이 잘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고 실천하는 대한약사회장 권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자치도 회원 여러분, 오늘 연수교육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습득하시고 또 좋은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의료계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AI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AI를 이용한 우리 환자 관리, 또 다재약물 관리, 통합약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팜3천을 팜+20으로 변환해서 팜+20에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우리 회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창고용 약국, 정말 저질스러운 판매를 발붙일 수 없도록 더욱 전문화하고 그리고 제도로서 꼭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약사 문제를 위한 그 투쟁이 205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임원들이 매일 모여서 릴레이로 집회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정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꼭 끝날 때까지 해결하도록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수교육 잘 마치시고 야구 현장에 돌아가셔서 우리 환자 관리를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